은호, 너! 우진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 꼴을 보고도 수술 안 하겠다는 거야? 기어이 죽어나가는 꼴을 봐야겠어? 고성희 씨, 재촉하지 말고 제가 연락할 때까지 닥치고 기다리세요. 당신 심판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고성희의 협박 앞에서도 은호가 이토록 서늘한 경고를 날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숲속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숲속, 죽어가던 오빠가 남긴 희미한 고백은 26년간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깨우는 서막이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천륜마저 저버린 이 여자는 완벽한 계획이라 믿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딸이 준비한 서늘하고도 치명적인 복수의 칼날이 이미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곳을 찾으신 모든 분의 가정에 답답한 일은 시원하게 풀리고 뜻밖의 큰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진아, 너 어디 있어, 우진아? 지은호는 우진이가 어제 이 근처에서 택시를 내렸다는 말을 듣고 주위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오빠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진 오빠, 어디 있어요? 은호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쳤습니다. 목이 쉬어가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 큰 나무 아래 뭔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낙엽에 미끄러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남자. 은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진 오빠, 한우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오빠, 눈 떠봐요, 제발. 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유림숲 정원 근처. 네, 의식이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끄는 은호는 다시 우진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빠, 버티고 있어요. 조금만 버텨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우진에게 덮어주었어요. 우진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호는 그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온기를 전하려 애썼어요. 내가 왔어요, 오빠. 이제 괜찮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대원이 들것과 응급 장비를 들고 달려왔어요. 의식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대원들은 우진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 실었습니다. 은호는 그 옆을 따라 걸으며 우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구급차까지 가는 길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은 좁았지만 각종 의료 장비로 가득했어요. 은호는 우진 옆 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정맥 주사를 놓고 심전도를 확인하는 동안 은호는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우진이를 오빠로서 가까이 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아주 오래전 감나무 보육원 이후로는 처음이었겠지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 안의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은호는 우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우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은호는 그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내 말 들려? 우진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하다가 천천히 은호를 향했습니다. 우진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미안해, 유라야.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로서 마주한 우진의 첫마디가 이런 사과라니 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요, 오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오빠. 그런데 이렇게 아픈데 왜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은호는 참았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우진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누구시고 어디 계시는데 오빠를 이렇게 방치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진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말하기 힘들어 보였지만 우진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박진석이라는 분이야. 좋은 분이셔. 박진석. 은호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 아픈 거 비밀로 하래. 날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 우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나 사실 엄마 꼭두각시였어. 나 바보 같지?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문득 성희가 자신에게 했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빠를 방치하는 것도 고성희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빠, 고성희가 나한테는 10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며 회유하려고 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듯 놀란 표정이었어요. 건물, 혹시 은행동 건물 말하는 거야? 맞아요. 우진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우진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꺼내놓았어요. 아니야, 은호야. 그 건물은 원래 내 거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물려주신 거였어. 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것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진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성이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명의자까지는 보았어요. 은호는 그때 우진의 정신까지 온전치 않은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진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것보다 우진 오빠, 지금 몸 안 좋아요. 말 많이 하지 마요. 하지만 우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뺑소니 사망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 건물을 유라 너한테 몰래 돌려놨다고 들었어. 뺑소니 사망. 은호는 자신의 친아버지가 뺑소니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성희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건 네가 죽었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다는 거야. 사실은 널 버린 거였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게 무슨... 은호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재빨리 문을 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말씀 그만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은호야, 우리 엄마 말 절대 믿지 마. 엄마는 병원 응급실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환자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복도 한쪽에 신 팀장의 보고를 받은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우진이 실려오는 입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선 침대 옆에서 우진이가 희미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은호는 재빨리 그 손을 잡아주었는데 우진의 손바닥에 무언가 작게 접힌 종이가 느껴졌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둔 듯 쪽지를 건넸고 은호는 그것을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우진아, 성희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막았어요.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는 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성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을 실은 침대가 응급실로 사라지며 복도에는 성희와 은호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어요. 은호는 성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우진 오빠가 구급차 안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행동 건물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말, 아버지가 물려줬다는 말, 성희가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다는 것.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식은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었어요. 어때? 우진이가 이 지경인데도 이식 안 해줄 거야?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느껴졌습니다. 기어이 네 친구이자 오빠 죽는 꼴을 보게 하려고 그래. 은호는 성희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성희가 살짝 움찔했어요. 은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고성희. 은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수술에 대한 대답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진이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한다면서요? 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조남이 박진석 회장님이시라고요? 회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그녀의 얼굴에 교차했어요. 은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나 회장님께서 우리 우진이를 대견해 하시길래 후계자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희는 사색이 되어 은호를 노려보았어요.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어요. 너 그거 말하면 수술이고 우진이고 다 같이 죽는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고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닥치고 계세요. 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박진석의 안주인이 된 후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은호의 서슬퍼런 기세의 성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은호를 노려볼 뿐이었어요. 은호는 더 이상 성희를 상대하지 않고 응급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 서서 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 기집애가. 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우진이의 간이 필요하니까요. 성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진의 안정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고 힘들었습니다. 우진 오빠를 찾아 헤매던 시간, 쓰러진 오빠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 구급차 안에서 들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들, 그리고 병원에서 성희와의 대치까지. 은호의 심장이 아직도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성희와 격돌했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렇게 화를 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희의 태도가, 그 계산된 눈빛이, 모든 게 역겨웠습니다. 문득 은호는 무언가 생각났습니다. 우진이가 병원 복도에서 몰래 건네준 쪽지요. 은호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내 동생 유라야. 첫 문장을 읽자마자 은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동생이라는 단어. 얼마나 그리운 말인가요? 은호는 계속해서 쪽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간 널 이렇게 가까이 두고 몰라봐서 미안했어. 만나자마자 헤어져야 하다니 왜 이렇게 인연이 야속한지 모르겠어. 이 쪽지가 자신에게 남긴 그의 유서라는 생각에 은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항상 나는 부족했었어. 내가 떠나더라도 내 평생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던 그 행복까지 대신 살아줘. 은호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오빠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불행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친구로 지내는 동안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너의 하나뿐인 오빠 우진. 은호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쪽지 밑에는 또 다른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까 구급차 안에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어요. 은호는 눈물을 닦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은호야, 그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어봐. 건물. 구급차 안에서 우진 오빠가 말했던 은행동 건물을 말하는 거겠죠. 은호는 일어났습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은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어요.
은행동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어요. 은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증명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건물의 원소유주는 한일호, 은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을 보니 우진의 말대로 한일호가 한유라에게 건물을 증여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한유라, 그것이 은호의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기록에는 한유라가 실종 및 사망 처리되면서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 고성희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아버지가 자신에게 건물을 물려줬다. 하지만 자신을 버리고 성희가 그것을 가로챘다. 자신을 죽은 것으로 처리해서요. 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리고 재산을 빼돌린 거였어. 은호는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성희가 자신을 버린 이유, 오빠만 데려간 이유,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건물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아빠는 나에게 증여를 하셨을까? 아마 고성희의 본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만 안 둘 거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으니까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은호는 다시 우진 오빠의 유서를 펼쳤습니다. 오빠가 자신에게 바랐던 것, 행복하게 살라는 것.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오빠를 살릴 거예요. 하지만 성희의 방식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은호만의 방법으로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기다려요. 우진 오빠. 제가 반드시 해결할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집 거실을 오가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몇 번이나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은호에게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얘 연락 올 때 됐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성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초조해했어요. 진짜 우진이 죽이는 거 아니겠지? 그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우진이가 죽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박진석 회장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 마음 약한 애송이가 그럴 리가 없지. 성희는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은호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분명 우진이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해줄 거예요. 그래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성희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너무 급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성희는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랑은 상관도 없는 우진이 수술을 왜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수술하면 될 것 같군요. 성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은호가 수술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성희는 반색하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감사하게요. 그래, 내 딸 착하지. 고맙다. 우리 유라. 하지만 성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성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통화 종료 화면만 보였습니다. 성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건방지게 전화를 끊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입가에 냉소가 번졌어요. 그래 넌 수술만 끝나면 다시 버려질 애니까. 성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이었습니다. 간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실컷 기세등등 해봐라. 은호에 대한 애정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이용할 도구일 뿐이었죠. 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하지만 5층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고성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오늘만큼은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에 진주 목걸이. 딸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처럼 보이려고 애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초조함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곧 복도 끝에서 은호가 걸어왔습니다. 간단한 옷차림이었어요. 가방 하나 들고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반갑게 일어섰어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다, 유라야. 식단이랑 컨디션 조절은 잘했니? 은호는 성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못 박았어요.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희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은호 비위를 맞춰야 할 때였으니까요. 은호는 더 이상 성희를 보지 않고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은호를 맞이했어요. 환자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은호는 간호사를 따라 준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대기실에는 성희만 남았어요. 성희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됐어요. 은호가 수술실에 들어갔으니 이제 우진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를 박진석 회장의 후계자로 만들 수 있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성희는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수술에는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군. 대기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이쪽을 향해 나지막히 말을 건넸어요. 성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박진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여기 있을 리 없었어요. 분명 오늘 정기 모임이 있다고 말해두었는데 성희는 그렇게 말해뒀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의 수술에만 집착한 나머지 은호가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진석에게 까발려 버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박진석은 한 걸음 한 걸음 성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성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성희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박진석이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누가 말한 걸까요? 성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진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인두겁을 쓰고 그딴 짓을 해. 성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모자라서 버린 딸의 간을 받아? 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석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은호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 자신이 은호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은호의 간을 받으려 한다는 것까지 진석의 그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여보. 성희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믿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네 쌍둥이 자식들 수술방에 들여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박진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손을 휘저었어요. 닥쳐. 그 더러운 새치여 함부로 놀리지 마. 박진석의 고함에 대기실이 떨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어요. 할 말 있으면 교도소 들어가서 하고 자식들 괴롭힌 값은 거기서 받아. 박진석은 성희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여자를 엄마라고 둔 아이들이 불쌍하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러 명의 경찰이 걸어왔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성희는 뒤로 물러섰어요. 고성희 씨. 경찰관 한 명이 성희를 불렀습니다.
당신을 전 남편 소유 건물 취득을 위해 뺑소니 살해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성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인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하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자꾸 거짓말하시면 가중처벌돼요. 전 남편께서 이혼하자니까 재산 탐나서 뺑소니 위장하셨잖아요. 그리고 고성희 씨, 전 남편분 사망 전에 당신 계략을 간파하고 딸에게 소유권 넘겼는데 그 딸도 유기하셨죠?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성인은 필사적으로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어요. 딸 버리고 사망 처리해서 건물 소유권 부정 취득하셨고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기건으로도 접수된 게 많으니까 일단 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성인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거 건물은 딸 주려고 했었어. 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려고 했다고 궁지에 몰린 듯 악을 쓰며 발악했어요. 커피숍 CCTV 돌려봐. 내가 그거 가지고 갔었다니까. 성희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채워지는 느낌에 성희는 떨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희의 추악한 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죽은 전 남편에게도 나에게도 버림받는군. 저런 귀신 같은 여자를 26년 동안이나 내 옆에 뒀다니. 박진석은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대기실을 나갔어요. 더 이상 성희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오해예요. 성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성희는 경찰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놓으세요. 손 놓으란 말이에요. 성희는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들은 단단히 성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사람들이 성희 씨를 쳐다보았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꺼질 때까지 박진석은 복도를 오가며 기다렸습니다. 성희는 경찰에 끌려갔지만 수술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6년이라는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성희를 처음 만났을 때 아픈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모습. 그때 박진석은 성희의 모성애에 감동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모성애는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오직 우진이에게만 향한 것이었어요. 딸인 은호는 버리고 아들인 우진이만 키웠던 성희. 그 선택적인 사랑이 박진석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박진석은 고개를 돌렸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박진석은 재빨리 수술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곧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이 나왔고 그 뒤로 침대 2개가 나왔습니다. 한 침대에는 은호가, 다른 침대에는 우진이 누워 있었어요. 집도이가 진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박진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두 분 모두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몇 시간 후면 깨어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박진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료진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박진석은 은호와 우진이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고맙다. 은호야.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진이랑 난 어떻게 됐을지. 박진석은 생각했습니다. 성희가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죠. 회복실에서 은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어요. 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옆 침대에 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환자분도 저쪽 환자분도 모두 안정적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은호는 안도했습니다. 우진 오빠가 살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얼마 후 우진도 눈을 떴어요. 희미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라야, 오빠, 깨어났어요? 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도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오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은호와 우진은 이후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한참 건강한 나이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박진석이 병실을 방문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박진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술비 전액을 박진석이 부담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너희들이 고생했구나.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은행동 건물 등기부야. 은호는 놀라서 박진석을 쳐다보았어요. 고성이가 부정하게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이 말소됐어. 박진석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소유주인 너희 둘의 공동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란다. 은호, 네가 입양되어서 절차가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책임지 마. 은호와 우진은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정말...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려 했던 건물. 성희가 빼앗아갔던 그것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거야. 박진석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돌아가서 다행이구나. 우진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는... 우진아. 박진석은 우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함없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너의 의지대로 살아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네 인생이란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은호와 우진은 퇴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걸음이 느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었으니까요. 유라야. 우진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우리 진짜 남매로 살 수 있겠지? 은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혈육의 정이란 게 이런 걸까요? 마치 평생 함께 살아온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살까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글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후계자도 모두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고 싶어. 좋아요. 저도 그럴래요. 은호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은호는 문득 순이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은혜. 그것은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우진 오빠를 찾았지만 순이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엄마한테 우진 오빠 소개해드려야지.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은호에게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지역 선배도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고 도와주려 했던 선배. 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선배에게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우진 오빠와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우진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엄마 성희는 감옥에 갔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우진은 잘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살아야지. 우진은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원했던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탐욕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마저 도구로 여겼던 비정한 모정은 차가운 수갑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긴 고통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남매는 비로소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